문재인 후보 특전사 출신답게 저부터 전쟁 난다면 총을 들고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명백히 우클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클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발언입니다. 문재인 후보 호들갑 떨면 안 된다. 과거 군사정권들이나 하던 북풍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게 박지원 대표의 주장대로 문재인 후보의 총 들고 나서겠다라는 발언들이 북풍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관심법의 영역이죠. 관심법은 잘 모르겠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5명의 대선 후보 5당 대표 만나는 것도,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왜냐하면은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일,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대통령 자격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런 얘기가 문재인 후보 본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어떤 변화된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겁니다. 선거를 앞둔 국민을 그냥 단순히 안심시켜서 표를 좀 얻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맞아, 이제까지 안보 문제 소홀히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 가야 되지. 아까 우리 연평도 연평도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북한은요, 연평도 해전 때도 그랬고 연평도 공격 때도 그랬고 끊임없이 도발을 통해서 목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의지를 시험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발을 할 때 쟤들이 우리를 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전쟁을 각오할 의지가 있는가, 그걸 보면서 도발 강도를 계속 높여왔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의지를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이래왔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맞서서 당신들이 응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본질은 미국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지금 전부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북한에 대한 도발을 얘기한 것, 응징을 얘기한 것 잘하셨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5+5 회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요식행위일 수 있어요. 홍준표 후보 얘기대로 쇼일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결단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같은 상황에 훨씬 중요한 중국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거 당장 거둬야 된다고 왜 얘기를 못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 약간 변화된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라도 나도 이제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사드는 들어와야 한다 하고 왜 과감하게 선언하지 못하는 것인지. 왜 아버지를 못 부르는지. 그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식행위다. 이 칼럼. 대체로 들어보니까 두 분 어른들께서는 환영은 하지만 진정성은 좀 의심된다라는 반응인데 이 칼럼이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문재인 후보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안보관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든 사람들이 이제 문 후보한테 계속 공격을 하고 뭐라고 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도 총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저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런 대화를 제안하고 나부터 총 들고 나가겠다 이렇게 좀 과장된 행동 그리고 그 어떤 말들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 대한 시선을 이제 의식한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저런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 뭐하냐 대화라도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안보관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보관 문제 저렇게 해도 안보관 문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의를 좀 믿어주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의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누누이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드 찬반 여부가 철저한 안보관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드를 반대해도 그 사람은 안보관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쨌든 국방이랄까 안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통로를 가지고
국가를 좀 튼튼하게 만들자는 것이지 사드를 찬성하면 안보관이 있는 거고 사드를 반대하면 안보관이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바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지금 이제 야당 후보들에 예. 대해서 계속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람의 선의를 좀 믿어주자. 어쨌든 문재인 문 후보 후보의. 입장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칼럼 어떡하죠? 사드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 저희가 과거 발언과 지금 발언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들어보시죠.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배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계속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반대 당론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수정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검토합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꿀 거였으면 그렇게 반대나 하지 말지라는 생각도 일건 드는데 심지어 햇볕 정책과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명언까지 나왔습니다. 햇볕 정책과 사드는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햇볕 정책도 튼튼한 한미동맹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 본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보가 지켜된다. 저거는 저는 되게 동의하는 말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 클린턴 정부 때 페리 프로세스에서 출발한 거로서 결국 한미 동맹 안에서 이제 역할 분담으로 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 좀 햇볕 정책은 무슨 친북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것은 뭐 전혀 아닌 것 같고 전향적이지만 한미 동맹 기조하에서 갔던 것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전 사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묻는 것보다 이 들어왔잖아요. 예. 유지냐 철수냐라고 묻는 게 적절한 그나마 질문이 좀 구분할 수 있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아니 이렇게 찬성할 거였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성주 찾아가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저는 왜 입장이 바뀌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문재인 바꿀 후보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핵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겠다고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강령까지 개정하면서 북은 늘 그러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문 후보가 얘기했던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북한이 만약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변화는 불가피하겠으나 현재 북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바뀐 게 있다라면은 30일 앞에 선거가 있다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당론을 바꾸기 시작하고 후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면 왜 이러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후보와 당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거는 무용론이다. 절대론적으로 방어용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치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드 무용론까지 펼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와갖고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해왔던 과거의 발언과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좀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순간 성주 국민들은 얼마나 진짜 속이 끓어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작년 여름에 성주 국민들 투쟁할 때 와갖고서는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주 국민들이 있는데 와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 어찌 보면은 이제 불난데 기름을 얻는 꼴과 마찬가지의 형국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갖고 갑자기 그런 입장이 바뀌었다라면 최소한도로 저는 그분들이 작년에 성주에 갔던 그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대로 성주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당과 후보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를 적어도 성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갔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모두 다 입장을 바꿨습니다.